결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원장님?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세균, 바이러스, 뭐 기생충, 아토피, 뭐 화학 제품, 자외선 먼지 어떤 것이든지 이제 눈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흔한 것은 이제 바이러스성 결막염인데요. 지금 뭐 현재도 뭐 코비드 사태도 있지만 눈에도 침범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이제 눈의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가 있고요. 드물게는 이제 세균이 이제 감염을 일으켜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최근에 많이 뭐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 진드기 같은 것들이 자극이 되면은 이제 독성 각막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전형적인 그 결막염의 증상은 이제 눈이 가렵고 충혈되고 이제 눈곱이라는 그런 분비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체질적인 질환이고 장기간 증상이 나타나서 가렵다는 감각이 만성화가 되면은 가려움보다는 그냥 뻑뻑함, 불편감, 이물감, 눈이 좀 붓는다, 빠질 것 같다. 이제 눈이 이제 건조증이 유발이 되는 네. 그런 분들 증상이 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러스성 결막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결막염 어떤 건가요, 선생님? 예.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행성 눈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수영장 가서 없는 토끼눈 같이 빨갛다, 네. 붓는다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사진처럼 보시면은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은 이제 눈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 나타난 이후에 뭐 수영장 갔다 왔는데 며칠 있다가 눈이 부어오른다, 가렵고 통증, 그리고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 서로 이제 무증상 감염자라 그러죠. 이제 접촉을 해서 전파를 가족들에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알레르기와는 달리 이제 오돌토돌하게 자갈밭처럼 붓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으면서 이제 빨갛게 충혈되고 이제 물 같은 눈곱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뭐 여러 가지 뭐 아폴로 눈병이라고 이제 명칭들이 있는데 네네. 뭐 이 중에서 이제 전염성이 강한 대표적인 눈병은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유행성 각결막염. 어떤 증상을 나타낼 수 있나요? 이제 급성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경우에 이제 잠복기가 지난 후에 갑자기 눈이 가렵고 붓고 눈물 나고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통증이나 이물감, 이제 눈꺼풀 부종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3, 4일 동안 가장 증상이 심해지다가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감기처럼 낫습니다. 보통 한 2주, 3주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쪽 눈에서 먼저 시작했다가 반대쪽 눈으로 가서 이제 결국 증상이 좋아지는데 대부분 환자를 보다 보면은 이제 반대쪽 눈에 이완된 이유는 처음에 걸렸던 눈보다는 증상을 더 경하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행히 더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결막염의 종류와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병원 가기 전에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일단 증상이 있고 눈이 불편하시면은 이런 걸 한번 떠올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결막염의 증상은 눈이 빨개집니다. 눈이 빨개졌고 까칠까칠한 이물감이 생기고 눈썹이 들어간 것처럼 네. 또한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분비물이 쌓이는 것이죠. 누렇고 찐득한 그런 눈곱이 이제 고름처럼 쌓이는 경우도 있고 네. 눈 주변에 이제 눈꺼풀 이런 데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포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결막염이 생기면은 까만 동작 각막 자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붓기 때문에 눈부심 증상, 특히 야간 운전할 때 불빛이 퍼져 보이는 증상도 결막염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런 증상이 확인이 된다면 좀 결막염 의심해보고 병원을 찾아가야 할 텐데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내리나요? 예. 결막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시면은 증상의 발생 시기와 심한 정도, 이제 문진, 안과 과거 병력, 뭐 약의 사용 여부,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콘택트 렌즈의 충혈이 가능하고요. 뭐 직업, 환경 이런 것들을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감별 진단을 먼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증상을 여쭌 다음에는 현미경을 통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는데 충혈의 정도나 위치 그리고 이제 결막의 양상 사진에 보여드렸던 것들 어느 쪽이 부어 있느냐
분비물이 뭐 물처럼 워터리하냐 아니면은 점액처럼 끈적거리느냐, 뭐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원인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만 동작 각막염의 합병증 여부에 대해서 저희는 관찰하고 그 이유가 대부분 결막염은 시력을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라식 수술을 받은 경우에 각막염이 합병되게 되면은 이제 교정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막 검사 그리고 이제 드물게 이제 진단이 잘 안 내려지는 경우에는 이제 세균학적 검사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그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증상의 억제가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크게 해를 주지는 않지만 불편감을 초래해서 이제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가려움증 때문에 비비는 것, 여러 가지 2차적인 세균, 감염 그리고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억제해 주는 게 특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하루에 한두 번 점압만으로도 증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뭐 스테로이드 같은 증상이 아니라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약들이 많이 이제 알레르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안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좋은 한약을 써도 눈을 비비면은 2차적인 바이러스 세균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절대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려움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냉찜질. 아무래도 차갑게 해주면은 이런 그 염증 증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되고 인공 눈물이나 이런 것들로 세척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눈을 비비지 않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치료 후에 이제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막염 같은 눈병의 경우는 눈이 뭐 빨갛게 되기도 하고 눈곱이 계속 끼고 좀 이물감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생활할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대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안대가 전염도 좀 막아주고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럴까요? 원장님? 실제로 안대를 하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어떤 분비물의 이제 그 전파를 차단하는 그리고 미용적인 면에서 이제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보안경을 착용해서 이제 미용적으로도 이제 증상을 좀 줄여주고 배출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안대를 너무 장기간 눌러서 착용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분비물 자체가 눈 안에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좀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은 눈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냉찜질을 하시고 낮 시간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결막염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결막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OX의 질문 시간 가져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눈이 가려울 때는 온찜질을 해야 한다. 따뜻하게 이렇게 그죠? 온열 이렇게 빨간 그런 온열 치료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안과에서.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멍이 들었다거나 이제 부종이 있을 때는 이제 냉찜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깨끗한 수건에 찬물을 적시거나 얼음팩을 싸가지고 눈에 살짝 얹어놓는 냉찜질이 뭐 가려움증이나 아니면은 분비물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한 가지 드리면은 이제 요즘에 온찜질을 많이 하는 거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뭐 눈꺼풀에 기름이 분비가 안 되거나 건조증 있을 때 조금 방식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눈이 가려울 때는 냉찜질이 좋다. 자, 두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쳐다만 봐도 옵는다. 사실 이거 저 학교 다닐 때도 누구 하나 이렇게 결막염 걸리면은 막 쳐다보지 말라고 서로 우스갯소리로 멀리 떨어지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옮기나요?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죠. 주변에 빨간 눈이 있으면 피하게 네.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보는 걸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이게 네.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은 이제 결막에서 분비되는 눈물 그리고 눈곱 이런 데 이제 바이러스가 함유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린 사람이 본인 눈을 만지고 그다음에 책이나 수건, 문고리,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것들을 누른데 누른 사람이 바로 그거를 눈을 비비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눈을 안 만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